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영상을 올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SN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SNS는 무엇인가? 예, 그런 부분과 SNS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사전적인 의미와 배경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예제로 한기범 농구실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SNS가 왜 중요한지 부분서부터 그 부분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잘 승화시켜서 소비자를 유입시키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지, 우리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소비자를 유입시키고 매출을 증대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법칙과 예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똑같이 얘기하죠. 예. 계속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요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강의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의사소통이잖아요.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금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SNS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고요. 그 커뮤니케이션 잘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또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면요. 인간이 서로 의사나 감정, 사고하는 일을 전달하는 일. 뭐 옆에 보시면 뭐 언어적인 부분,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문자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께 보여주는 이 시각적인 자료들, 여러분도 듣기 때문에 청각적인 것들, 제가 손짓을 한다거나 표정을 통해서 읽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의사 전달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큰 동작도 하게 되고, 강조하게도 되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SNS 상황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지도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겠죠. 여기서 가장 지도하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어, 또박또박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명확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신뢰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부분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번외 얘기를 했고요. SNS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한마디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고 그것이 그대로 마케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커뮤니케이션이란 커뮤니케이션 뭐 앞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넘어갈게요. 짚고 넘어갈게요. 뭐 정의나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을 좀 말씀드리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수단.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근데 이제 이 소셜이 우리의 의식주가 됐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뭐 전화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지만 이제는 글과 그림과 사진과 영상으로서 상대방의 근황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쟤는 저렇게 지내는구나. 여기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떻게 보면 한 그 생활을 보여주는 거죠. 예, 정말 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죠. 홍보냐 광고냐 이런 부분의 목적을 정확히 두고 여러분이 만드시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찰스 콜리라는 사람이 뭐 주장을 했는데요.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발전하게 되면 되는 그 메커니즘, 원리죠.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발전해요. 여러분 팔로우 수가 늘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런 인간관계가 발전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스타로 부각이 되겠죠. 인스타그램이 그렇잖아요. 그런 팔로워들을 가지고 광고를 붙이고 얘기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스타그램에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소통을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 인스타그램은 뭐 팔로워가 그냥 있는데요. 그냥 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냥 저희 근황을 알리는 거고요.
자, 인스타그램, 저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 아파트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는 사실상 홍보나 광고가 아니고요. 저의 그냥 근황을 알리고, 제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관계를 만드시면서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 세상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해석하는 과정, 커뮤니케이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의사소통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네. 송수신자. 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채널이 있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주변의 여건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신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인의 송수신자가 혹은 몇몇 사람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누군가 얘기를 하면 이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캔터베리 효과. 말 막 하고 싶어지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나만 알고 있을게 라고 하지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거죠. 예, 예. 그런 효과를 이제 학문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죠. 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요소고요. 메시지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고받고 하는 것은 결국 메시지. 그죠?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결국 이게 전달하는 건 메시지죠. 메시지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내는 신호. 메시지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죠. 예,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소셜을 사용하는 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영상, 거기 글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 혹은 영상을 사용하고요. 카카오 스토리는 페이스북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이버의 블로그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의 블로그는 정보 전달 기능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고 다음에 블로그도 있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녹색 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블로그를 만들거나 카페를 만든다면 네이버에서 만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많은 활동을 통해서 메인 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이제 나름의 노력을 좀 하셔야겠죠. 자, 이제 채널입니다. 채널은 메시지가 여행하는 통로. 말이 멋진데요. 메시지가 여행하는 통로.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 채널들의 역할. 대표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우리에게보다 익숙한 채널의 모습을 제시. 그런 관련된 것들은 뭐 TV, 신문, 라디오 등의 다양한 매체. 네. 틈없이 메시지를 실어나가는 채널. 이전엔 채널이 일방적이었어요. 그죠? 저런 매체에 올려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쌍방향이에요. 왜냐면 우리에게 지금 소셜 서비스들이 다양한 채널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마케팅의 방법이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곡점도 많은 것 같아요. 변하는 점들도 많고요.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 볼까요? 예, 피드백. 피드백이란 송수신자로에게가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 피드백은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의 활력소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느끼게 만드는 확실한 단서로 작용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듣는 게 어려울까요? 듣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피드백을 조금 더 이렇게 리액션을 준다면 상대방이 더 재밌게 즐겁게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강의 얘기를 한 거고요. 대화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잡음.
잡음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것. 거기에는 물리적 잡음, 심리적 잡음, 의미적 잡음이 있다는 거죠. 외부 환경에 또해서 혹은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나는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잡음. 저는 아까 이 잡음이라는 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 부분을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저도 인지하게 됩니다. 세팅. 세팅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죠? 어떤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뭐 내가 진짜 프로포즈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공간을 연출해야겠죠.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술을 먹고 어떤 진심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름 어떤 그런 분위기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이상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피드백 같아요. 피드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요소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이 피드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과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마음적으로 동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부재. 이제 뭐 이렇게 의사소통 잘했어요. 잘하는데 부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의미가 어떤 뭐 문제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잘하는 것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은 다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을 잘하는 것,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는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또 알아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왜곡되거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안 돼야겠죠. 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의 원론적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소와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부분들,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이제 이해를 구할 수 있게끔 또 표현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준 툴. 자,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SNS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다양한 SNS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만들고 내가 있는 이곳까지 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제 강의를 다 듣다가 좀 더 듣고 싶다. 이분 강의는 좀 더 들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제 강의를 좀 더 클릭도 한번 더 해보고 두 번, 세 번 들어보겠죠. 예. 그러면서 의사소통도 하고요. 제가 만약에 강의를 못했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피드백이 없겠죠. 피드백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제가 핸드폰을 지금 한번 열어보면요. 다양한 SNS 활동을 저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클럽하우스라는 것도 있어요. 클럽하우스. 당연히 뭐 틱톡도 있고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SNS라고 해서 폴더를 딱 예,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예, 아무튼 만들어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라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챗, 웨이신도 하고 있고요. 스카이프나 왓츠업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 중에 하나거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를 저는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실 다 한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앞에 제가 강의했었죠. 사장님이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장은 아니지만 나름의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똑똑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 부재 해결. 중요한 말이 있네요. 자,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잘한다는 걸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영상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한번 끌어와 볼까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거. 자, 여기에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것. 한번 읽어볼게요. 네. 원고를 좀 피하고, 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 불통은, 그렇죠. 이 소통이 진짜 중요하죠. 소통. 정치인분들한테 가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통, 불통. 아무튼 불통은 비즈니스 정치를 불문하고 많은 분야에서 실패의 상징이기도 하고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성공한 스타트업의 성공 비결은 소통에 유연한 조직 문화를 꼽는다. 특히 외국인 채용에 빠지지 않는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Good Communication Skill. 아, 야, 이 커뮤니케이션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과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일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뭐 중요한 부분 아까 좀 언급을 해드렸죠. 피드백, 그다음에 잘 듣는 거, 청각, 그죠? 음. 왜냐면 여기 얘기 좀 하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이 하나예요. 귀가 두 개. 이 말은 뭐라고 했죠? 말은 적게, 많이 들어라. 그죠? 예. 콧구멍 두 개요? 뭐 냄새 잘 맡겠죠. 여하튼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얘기를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의사소통할 때 사실 말을 잘하는 것보단 정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들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아닌가 내심 이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한번 그 다음 읽어볼게요. 상대방의 배경 지식 파악하기. 지금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정리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출발점.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적이나 나이, 경력 등에 고려해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거군요.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밑줄이 있죠.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신입 직원이거나 우리 서비스를 잘 모르는 고객 혹은 한국 시장을 잘 모르는 외국인인 경우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배경 지식이 낮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저에게 이제 농구 교실로 전화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누구는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해당 지점의 수업 부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함하고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꼭 물어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왜냐면 들었던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각적인 자료를 문서를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저의 하나만의 방법이죠. 그래야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찾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말하기.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상대방의 배경 지식을 수준을 파악했다면 상대방의 눈높이와 배경 수준에 맞춰 의견을 전달한다. 그죠? 나는 이제 전문가가 얘기할 때는 뭐 전문 용어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전문가고 상대방은 비전문가인데 전문가의 용어를 쓰는 거는 사실 상대방의 이해를 돌볼 수가 없는 거죠. 보다 쉽게 구체적으로 잘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면 좋겠죠. 음. 마찬가지로 소셜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광고적으로 전문성으로 뭔가 판매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게 정보 전달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렵게 하시기보다 쉽게 전달을 해서 소비자가 그 부분을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또 좋은 말이 있네요. 아기가 생기는 과정을 5살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과 고등학생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비즈니스에서도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예. 만약에 농구 교실에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전화했었을 때 응대하는 방법과 정말 농구를 무지한 분이 전화했었을 때 응대하는 방법이 달라는 거죠. 여러분이 웨이트 지도자다라고 했었을 때 잘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과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달라야겠죠. 그죠? 목적이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파악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예. 지금 내가 말을 막 장황하게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말을 막 떠들어요. 근데 핵심이 없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장황하게 늘어뜨리는 사람이 간혹 있다. 예. 저도 말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먹고 또 이런 것들을 뭐 되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하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또 두꺼운 글씨로 써 있는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한다. 네,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머릿속으로 좀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도 강의하면서 대본을 봅니다. 저희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본이 있어요, 나름. 강의 교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강의 교환을 보면서 제 강의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께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핵심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번째 진짜 중요하네요. 굿 리스너. 경청하고 상대방의 발화 목적을 파악하기. 예. 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앞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경청이죠. 좋은 리스너. 예. 뭐 쭉 보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발화의 핵심 요지가 무엇이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한다. 상대방의 의중을 잘 이해했다 못했다도 당당히 질문한다. 이거 좋네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강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의 2부를 시작한 지 조금 됐는데요.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라는 걸 얘기를 했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중요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소,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한 문제점 발생, 그 부분을 좀 이해를 구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이 SNS라는 게 새로운 의사소통의 새로운 출구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거.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거는 SNS를 이용해서 SES가 아닌 SNS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잘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굿 리스너가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의 글을 읽어보시고 그 읽었었을 때 어떤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그 부분도 또 다른 어떤 공감대를 만들고 감동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좋은 댓글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뭐 악플 이런 게 아니라요. 예.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었었을 때야 어떤 소비자분들이 문의했었을 때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간과하시면 안 돼요. 다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간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 응대하시면 더 좋은 해결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더 이렇게 매출이 증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응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끝으로 5번째입니다. 예. 예의 갖추기. 그렇죠. 예의 갖추기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또한 아주 중요하다. 맞는 말을 하더라도 무례하게 얘기하거나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직독직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정을 이렇게 여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한다면, 여기에 지금 하나만 얘기하고 그 다음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결국 역지사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상대방 마음을 좀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을 5가지로 정리했다. 지금 이분이 요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정말 당신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의 갖추기 얘기를 좀 하면요. 저 같은 경우를 좀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리키는 농구교실의 제자나 여러분처럼 가리키는 분들, 대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는데 존댓말을 해요. 존댓말. 그다음에 핸드폰에도 저장이 될 때 누구누구 군, 이형주 군, 홍길동 군, 뭐 아니면 뭐 홍길동 양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요. 어, 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지만 그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나름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저도 지금 결혼을 해서 2아이의 아빠인데요. 저희 이제 와이프한테도 현주 씨, 이름이 김현주거든요. 현주 씨라고 얘기해요. 연우 엄마, 예림 엄마 얘기할 때도 있지만 현주 씨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야, 너 뭐 이렇게 동갑내기인데 그렇게 호칭하진 않거든요. 그 말하는 그 어투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을 응대하고 어떤 분을 응대했었을 때 예의 범절을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는 어떤 약속이 있었을 때 최소 10분 전에 도착해서 여유 있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 이제 제가 이제 제 얘기 또 하나 더 하면 제 시계는 항상 10분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시가 아니라 3시 50분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10분 전에 도착하려고 모든 시계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약속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시간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요. 그 하나하나가 사실 상대방을 판단하는 어떤 새로운 척도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펙트,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 주시고 약속 시간에는 조금 더 일찍 와주시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더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영상을 하나 보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 EBS 다큐 프라임에 나온 영상인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영상 딱 하나만 보고 말씀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을 살짝 띄웠고요. 소리를 살짝 줄여볼까요? 너무 소리가 안 들려. 제목이 커뮤니케이션의 힘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의사소통,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 어떤 힘이 적용되는지 뭐 다양한 SNS 또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분이에요. 예. 이게 3부로 되어 있어요. 3부로. 예. 저는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아, 마스크 없는 저녁 세상. 7시, 사람들이 저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퇴근길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마주치게 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줄은 어느새 도로를 점령해버립니다. 인파를 헤치며 그 사이를 지나가기란 쉽지가 않죠. 그죠? 막 저런 경우 많죠. 특히 강남역이 강남역. 혹시 이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밤 혼잡했던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4,000원짜리 테이프 하나를 들고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던 곳에 테이프를 붙여봤습니다.
과연 이 낯선 기호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 텀을 두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날 저녁 버스 정류장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흰색 선에 맞춰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행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숨통도 트였습니다. 범죄자 누가 잘못했다가 나와야 결론인데 근데 그게 너가 잘못했어 이러면 약간 편파적이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제 생각은 이제 재혼할 때도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아파 보이는 느낌도 괜찮은데 우리는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넘어갔을 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회라는 개념이 있고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커뮤니케이션 학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강의실과 현장을 오가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해왔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우리의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첨가가 다양한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들을 그치? 커뮤니케이션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진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이곳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완공되기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처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벽이 문이다. 여러 가지 법칙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또 그 중에 첫 번째인 것 안타깝게도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헌혈자분이 한 10,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지난달, 지지난달. 네, 그래서 더 지금 혈액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혈액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헌혈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선뜻하기엔 힘든 행동입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막 이렇게 되는데요. 작년 12월만 해도 한 경계 단계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의 단계 3일분 미만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사랑의 헌혈입니다. 헌혈하러 가세요.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누군가의 헌혈을 유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 다른 나라 어떻게 보면 이곳에 있는 산타카사 병원에서는 사람들의 헌혈을 유도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냈습니다. 바로 QR코드가 새겨진 반창고였습니다. 과연 이 QR코드는 어떤 영상을 보여줬을까요? Obrigado. Talvez você não tenha percebido, mas acabou de salvar a vida da minha filha. 아하. Ela está internada há 5 meses e precisava de mais sangue. Obrigado, obrigado mesmo. Nossa, essa sua doação está ajudando meu pai a 야, viver muito mais. 이게 Ele 발상의 precisava 전환인 것 muito 같습니다. do 그죠? sangue. 이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8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캠페인 3개월 후에는 헌혈자의 수가 23% 증가했습니다. 다시 헌혈을 하는 사람도 71%나 늘어났습니다.
그럼 바로 해야겠네요. 그죠? 우리나라도. 우리가 그 막연하게 아무도 모를 때 누구를 돕는 것과 누구를 알고 그 사람의 서로 얼굴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일종의 어떤 그 유대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 유대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도와야겠다는 어떤 신념도 생기게 됩니다. 당신이 고맙고 뭐 헌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헌혈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헌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뭐 좋은 캠페인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각종 홍보 문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파고들지 못한 메시지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쉽습니다. 그죠? 과연 사람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대중의 감정을 읽어라.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는 한 대학생 모임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서너 개의 신문을 읽고 기사에 대해 토론합니다. 뉴스를 읽을 때 우린 다양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주로 어떤 감정으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분노 아닐까요? 분노. 분노가 우리 언론의 가장 지배적인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것이 가장 사람들이 대립이 봤을 많은 것 때 같아요. 그죠? 많이 동조할 수 있는 감정이고 그것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 아닐까. 요즘에는 약간 시니컬하거나 쿨한 거 자체가 또 저는 대세인 감정인 것 같아서 이거 잠깐 끊었는데요. 뒤에 홍보 자료 만들기를 보시면 그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보도 자료 작성을 할 때 보도 자료가 이제 작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자료들이 이제 그 매체에 실리냐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정보 전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주식에 관련된 기업의 어떤 그런 협약이나 뭐 관계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으로 좀 대립되는 부분도 사실상 보도 자료에 많이 실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보다 보니 그 생각이 났네요. 그런 어떤 내러티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토리가 있는 기사를 쓰고 싶다니까 친구가 그거 너무 감성팔이잖아요. 것 같아요. 네. 신문이나 뉴스 자체가 일단 뭔가 평화롭고 아무 일이 없으면은 이게 뉴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불안을 조장해서 사람들이 좀 더 읽고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생각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동의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입소문과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인 조나 버거 교수. 그는 대중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And one thing we found, as you noted, is that anger-inducing articles that made people feel more angry, were more likely to make the most email list. 연구 방법은 이랬습니다. 2008년 조나 버거 교수는 3개월 동안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사 7,000개를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 기사들을 읽고 느끼는 감정을 분노, 불안, 슬픔, 경외심 등으로 분류했죠. 그 결과 분노가 기사를 공유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임을 확인했습니다. Negative emotion often is more gripping and draws our attention. And I think the news media often plays on this.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 saying, if it bleeds, it leads. And the news hour, 6 o'clock news, often says, what's in our water that's killing our kids? Find out on tonight's 6 o'clock news. And what they do is they say something negative, dangerous, to make you draw your attention in. 대중들의 분노는 상품 마케팅에서도 흔히 이용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포도주 회사에서 새로 나온 스파클링 와인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우선 미녀 모델을 기용합니다. 여성은 고급 호텔 수영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죠. 사진 한쪽엔 신제품 와인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마치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많죠. SNS에
그리고 이 게시물을 캡처해 남성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 올립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제목으로는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예상대로 대중들은 이 여성의 허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여러 사이트로 퍼다 나르죠. 이렇게 신제품 와인의 홍보 전략은 성공을 거둡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군요. 이 같은 원리는 마치 대중들이 선호하는 커피의 온도와도 같습니다. 커피는 뜨겁거나 차가워야 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스까지. 미지근한 아이스 커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노이거나 미담이거나 SNS 상에서의 대중들은 확실한 자극을 원합니다. 이제 한국인 3명 중 2명은 종이신문 대신 모바일 기기로 뉴스를 접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내가 읽는 기사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공유됩니다. 2015년 한국인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기사를 가장 많이 공유했을까요? 인터넷 매체 3곳과 종이신문 매체 4곳을 골라 분석해봤습니다. 선별한 기준은 이른바 좋아요나 댓글, 공유와 같은 소비자들의 반응, 그걸 인게이지먼트라고도 하고 SS라고도 하는데요. 그 수치를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더니 7개 정도의 주요 매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얻은 10%가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공유한 부정적인 감정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종이신문 매체에서는 대중들의 부정적 감정을, 인터넷 매체에서는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기사의 경우 유머, 개와 고양이와 같은 동물, 그리고 감동적인 미담 기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분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체에서 24% 그리고 소셜 매체에서 18%가 나오면서 사실 기본적으로 비중 자체는 제일 높았어요. 그렇지만 분노를 이야기하는 혹은 분노를 유도하는 뉴스를 많이 생산한 건 아무래도 기존 매체가 훨씬 많았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공유되게 하는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전통적인 매체가 주로 짧게 간단하게 취급해오던 미담이나 긍정적인 내용의 이야기도 그 소셜미디어 형식에 알맞게 재밌고 또 클릭하고 싶게 만들도록 그 기사를 이렇게 포장을 잘 해서 기사화하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잠깐 끌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올릴 때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클릭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좋아요를 누르게끔 만들려면 포장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홍보 자료 만들기가 또 있는데 그 뒤에요.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막 찍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근데 렌즈를 닦는 게 가장 사실 첫 번째고요. 그러면서 격자 구도로 수평과 수직을 맞춘 다음에 나는 그 구도를 생각하시면서 찍으시면 그렇게 찍은 사진들이 훨씬 좋아요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강의가 보면 다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같은 얘기가 좀 반복될 수 있고요. 왜냐면 연결된다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염두하시고, 예, 인지하시고, 고쳐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경찰. 혹시 딱딱하거나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저는 무섭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깬 한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섰습니다. 30만 번째 페북 친구. 네, 하면은
부산경찰 SNS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검거했다는 소식을 좀 유머를 가미해서 전달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 경찰관들의 소소한 일상 같은 거를 사진과 함께 올려가지고 개인 SNS 계정인 것처럼 좀 더 친숙하게 친근한 이미지의 경찰관처럼 소개를 한다던가. 숫자 좀 하죠? 이거 읽어봐요. 117 학교폭력 상담번호. 잘하네. 학교폭력은 117. 라라라 내기의 캔디 빼먹어야지. 어이 아하하. 부산지방경찰청은 권위적인 이미지 대신 친근함을 선택했습니다. 불량식품 근절 홍보대사 이국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유머의 힘은 컸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을 좋아하는 네티즌은 30만 명을 훌쩍 넘어섰죠. 이러한 인기는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 2013년에 발생한 부산대 성폭행 사건. 한 네티즌의 제보로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 SNS 계정에 용의자 사진을 올린 지 단 1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죠, 맞아요. 저희가 이 홍보, 뭐 SNS 재밌다, 뭐 부산경찰 SNS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시민분들께서 재밌다고 막 보시다가도 저희가 진짜 잘 잡은 거 그리고 잘한 사례를 올렸을 때 아 역시 부산경찰 일 잘하네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보는 부산경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심어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PR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최종 목표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공중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는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관련된 조사를 매년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보스 포럼 등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결과치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지난 수년간 신뢰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고요. 특히나 기업과 정부의 신뢰도는 아주 꼴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SNS라는 채널을 그 소통 창구로 선택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그리고 그럼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서 좋습니다. 소통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시민들의 응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SNS 상에서의 인기는 현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찾아가는 경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경찰이라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힘이라는 영상이 3부까지 있네요. 3부까지 있는데 저희는 단편적으로 하나만 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셨던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떤 감정을 통해서 많은 클릭수가 있는지, 뭐 꼭 그걸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셔야겠죠. 어찌 보면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신뢰도를 이제 올리는 방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보시면서 많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SNS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책에 써 있는 그 7가지 법칙을 설명해 드리고요. 제 나름대로의 또 7가지 법칙을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글을 좀 올리면 효율적인지,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형식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